자신의 상처를 발견했을 때는 절대 억눌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아주고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상처들. 내가 모릅니다. 이거는 무의식에 우리의 상처가 있는데 소금이 달 때마다 그 상처가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류시아 신책을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버려요. 그 여자의 스토리를 쭉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되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자기 남편이 떠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결국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관찰을 더 해야 되는데,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아이는 평생 동안 우리 내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릴케 역시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 네, 이 아이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내면에 받았던 상처들.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갑자기 확 다운됐을 때, 네, 그럴 때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굉장히 왜 위축될까? 내가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너무 화가 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 내용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눌러버립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 옛날 얘기인데 왜 그럴까? 하지만 들어가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네, 이 책 예시 보셨을 거예요. 류시아 시인이 처음 자살을 생각하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이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11살 때 뛰어놀다가 되게 좀 집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 계란으로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집안이었는데, 막 놀다 보니까 닭이 알을 낳은 거예요. 류시아가 닭의 온기를 느끼고 다시 알을 내려놓고 다시 놉니다. 근데 이 닭장 옆에서 노는 거를 형제들이 본 거예요. 막 한참 놀다가 저녁 때 들어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계란 훔쳐 먹었지. 네. 어떤 말을 해도 집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는 범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류시아가 처음 느꼈던 게 무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러한 상처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아이는 속삭인다. 나를 꺼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밀어넣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계속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네,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결국은 우리 안에 고통받은 아이가 있는데,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어. 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냥 포용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발견했을 때는 절대 억눌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올라옵니다. 네, 괴롭혀요. 그것들이 올라오면 그래, 내가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지.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안아주고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한 분 다 내면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은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래드 쇼가 또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성인이 된 우리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생 수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왜 불행한 자기 비난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린 시절에 시작된다. 그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 보셨나요? 윌 스미스하고 아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되게 어려운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재워주는 그 큰 교회 같은 데서 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가 나 때문에 떠난 거야? 라는 얘기를 물어봐요. 네, 저는 그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니까 어떤 잘못이 생기면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부모의 의견이 충돌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상처와 분노와 미움을 가슴에 묻어두다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나쁜 감정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자기는 그런 수치를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이런 상황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